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구 미래비전 2030 위원회 주관으로 세대공감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세대공감, 시민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선 7기 민생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원탁회의를 통해 각 세대의 다양한 고민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 간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3기 참여자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 공유회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3기로 참여한 청년 250여 명이 참석해 그간 현장 직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총 530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4기 청년 참여자는 다음 달부터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9월 3일부터 사업장 직무 경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그늘막 설치를 늘리거나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작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지도 등도 병행되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시하는 건설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 소관 분야별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는 물론 무더위 쉼터 4,79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만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취약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광판이나 가두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소방관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소방청은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충북 진천과 음성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지로 선정된 음성 맹동면은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가 전국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청년 해외 배낭연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해외 배낭연수 지원 사업은 외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주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팀별 자유주제로 작성한 여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럽의 전기차 사업과 싱가포르의 마이스 산업, 독일과 폴란드의 다크 투어 등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대전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청년희망통장 워크숍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덕특구와 원도심 등의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도 노력하겠지만 청년들도 시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천시 백운면의 사과 과수원 2곳이 화상병 확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개 농가 24.6헥타르가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수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m 주변의 과수를 뿌리채 캐내 매몰해야 하는데 매몰 대상 61개 농가 중 78%의 매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백운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병과수의 매몰 작업과 인근 지역의 소독 등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 질환 감시 결과 올해 총 551건의 온열 환자가 신고됐고 최근 나흘 동안 285명이 신고돼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의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이나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고열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수족구로 의심되는 가건물 검출률 역시 7월 첫째 주 50%에서 둘째 주 88.9%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수족구병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여름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148곳 검사소 중 44곳이 적발됐고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적발 사항에 따라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을 하는 마을버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회전이 적발되면 단속 반원이 주 정차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에서는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체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판매점, 백화점, 영화관, 호텔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54개 시설에 대해 총 96건을 적발했고 이번 달 말까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영천시 완산동 일원에 임신, 출산, 육아의 원스톱 출산 장려 시스템인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를 구축합니다. 영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고 내후년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영천 패밀리센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